지정의 목적은 도시 정비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지역에 대해서 지정한다. 시험에는 여기에 출제 가능성이 높겠죠. 자, 어디에다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보니까 여기 있네. 누구예요? 저예요. 저. 자, 여기 인천역 이야기했잖아요. 인천역. 아까 복합역사 개발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다음의 지역에 전부도 일부에다가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에다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딱 정해줬어요. 지정했습니다. 여기 있는 박스 내용들이 있죠? 자, 첫 번째. 어디에다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한 도심, 부도심, 또 생활권 중심지역. 이런 지역에 지정돼야 도시 정비도 촉진하고 지역 거점 육성도 할 거 아니에요. 시골 지역에다 지정하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은 뭐 어려운 거 아니고. 자, 2번 여기 있네. 인천역 복합역사, 철도 역사. 터미널, 항만 등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중심으로 개발하겠다. 그러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 근거해서 지금 여기가 인천역의 복합역사 개발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순서가 좀 약간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찾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있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런 것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세 번째는 몇 개 이상의 노선이 만나는 대중교통 결절지역이에요. 세 개. 우리 삼거리, 그죠? 세 개 이상의 노선이 만나는 대중교통 결절. 대중교통이 만나는 환승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그 세타가 몇 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다. 1km. 그래서 3일에 3일 그걸 잘 체크하셔야겠죠. 숫자 바뀔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개 이상의 노선이 만나는 대중교통 결절 지역으로서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했대. 우리 용도지역, 아까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안에 뭐뭐 있었어요?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공업지역도 있고, 녹지지역도 있죠. 근데 정비법에 한 노후 불량 건축 밀집한 무슨 지역이라고? 주거적, 공업적의 정비가 필요하다. 주공정비. 근데 여기를 살짝 바꿔가지고 상업적의 정비가 시급한 지역 이렇게 물어봐요. 뒤지게 패불고 싶어요. 자, 무슨 지역의 정비? 주공정비. 주거적, 공업적의 정비가 시급한 지역. 주공정비가 시급한 지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죠? 자, 내보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걸 조심하시는데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입니다. 자, 도시 재생. 도시를 재생하는 방법은 도시 재생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5번에 있고 6번에 있는데 자, 도시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 있고 기반형 그리고 또 근린 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도시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은 이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서 도시 재생을 하는데 기반시설도 확충해서 경제 효과, 고용 효과를 창출하는 형태가 도시 경제 기반형입니다. 도시 경제 기반형. 근데 작년 이전까지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이 이 도시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할 수 있었고 작년 이전에는 근린 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작년에 법률이 개정돼서 이제는 근린 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도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 이해되죠? 이게 둘 다 예전에 여기 답이었어요. 틀린 답이었거든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도시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나 창의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근린 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도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제는 재생 나오면 다 지정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재생 나오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도시 경제 기반형이고 근린 재생형이라는 게 뭐예요? 근린 재생형. TV 보면 저 닮은 사람 나와요. 누구? 네, 좀 약간 서운합니다. 한때는 그래도 저 황과의 장동건이었는데, 예. 지금 남들이 백종원이라고 그래. 백종원의 골목식당 있죠? 그게 근린재생이에요. 골목시장 상권 활성화. 이게 근린재생입니다. 그러면
이런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도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조심할 것은 요거 다 해당되니까 이제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여섯 번째, 작년에 새로 들어온 내용들인데 창의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대령이 정하는 다음의 지역. 그래서 요 부분을 조심합니다. 우리가 산업단지는 산단은 몇 개가 있어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4개 있죠. 그중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데 여기를 살짝 바꿔서 국가산업단지, 인천 남동 국가산업단지 있잖아요. 국가산업단지에다가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다든지 일반산업단지에다 지정할 수 있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거기는 국가산업이나 일반은 그냥 순수하게 공장만 금마 들어서는 지역이고 도시첨단은 이건 도시예요. 도시. 그러니까 도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라는 얘기겠지.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라고요? 도시첨단산업단지. 다른 산업단지 나오면 안 돼요. 그것만 조심하세요. 이제는. 자, 그래서 이러이런 지역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 여기가 항상 나오면 1순위입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왜 그런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시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내용이 나오죠. 내용은 외울 필요는 없고 이게 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 수립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다.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자, 쭉 내려갑니다.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의견 제시사항이 있어요. 자, 여기를 거기 체크하시고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도 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에요. 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그리고 그 안에 계획을 정하는 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한 내용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절차가. 기초조사하고 열람하고 지방의회 등의 의견 청취를 거쳐서 입안해서 결정할 때 결정권자는 협의 심의 거쳐서 결정했죠. 그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장은 관계행정기관장은 관리계획 결정할 때 관계행정기관장은 몇 일이나 의견 제시했어요. 우리 앞에서 일반적인 관리계획의 의견 제시는 관계행정기관장은 30일 이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몇일요? 30일. 그런데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리고 계획에 대한 의견 회신은 이거 관리계획이거든요. 몇 일 이내 하라는 10일 이내 해라. 30일이 아니고 10일이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10일 이내 의견을 회신해야 된다. 결정권자가 결정할 때는 협의심의 거쳐서 결정해야 되는데 의견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장은 30일이 아니라 10일 이내 의견 회신해라. 자, 그리고 또 요 규정도 기억하시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좋은 거라고 해서 안 좋은 거라고 해요. 좋은 거이고 5년 일괄제로 한시적 적용하죠. 이게 지자체가 권리를 남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이 법에 따르지 않고는 다른 법률에 의한 지정을 의제해서는 안 된다. 이 법에 의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이 돼야 되지 다른 법률에 의해서 해당 지역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지정 의제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지정 제한. 이 법에 따르지 않고는 다른 법률에 의한 지정을 의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정 제한 이렇게 취지를 이해하시기 바라고. 자,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기준 나왔어요. 기준 나오면 볼 것도 없이 누구예요? 국장.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기준은 누가 정해주라고요? 국장. 그리고 또 요거를 일단 잘 체크합니다. 여튼간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좋은 거다. 그래서 특례도 많이 인정된다. 자, 첫 번째는 배제가 나옵니다. 배제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배제란 말은 적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적용하지 않으면 여튼간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는 주택법, 주차장법,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 건축법에 이러이런 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주주문건. 그래서 관련이 물어보려면 여기는 법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주주문건, 주택법, 주차장법, 문화예술진흥법, 그리고 건축법에 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면 좋은 거잖아요. 여튼간 뭐든 안 하면 좋은 거예요. 법률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주주문건, 이런 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는 반드시 물어보려면 법을 물어볼 수밖에 없으니까 법명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뒤에 있는 시설 설치를 바꾸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주문건, 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완화가 나오네요. 자, 밑에 완화. 자, 여러분, 개발을 하는데 개발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자, 예를 들면 여기가 상업적인 상업적. 상업적인데 상업적에서는 여러분 노브 호텔도 짓고 룸사롱도 짓고 할 수 있잖아요. 상업적은 그죠? 그런데 이 상업적 이 맞은편에 이 지역이 상업적이 아닌데 옆에 학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학교가 있으면 학교 보건법에 의해서 교문으로부터 절대 정하구역 그래서 50m 또 교문으로부터 상대 정하구역 그래서 200m 이런 데에서는 청소년 유해시설이 설치가 안 돼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상업적인 이것만 없으면 이게 개발이 되는데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 보건법에서 청소년 유해시설 설치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발을 하는데 개발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것이 학교하고 뭐예요? 문화재잖아요. 지금 우리 여기 좀 시끌시끌한 게 지금 있잖아요. 문화재. 그죠? 그런 이런 게 이제 개발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는 학교보건법,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행위 제한을 완화할 수도 있다. 이런 보면 완화할 수도 있다. 그래서 밑에 박스에 있는 두 개 있죠? 다 행위 제한이잖아요. 학교보건법,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행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또 간주도 있어. 간주란 말은 본다란 이야기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 그 지역은 건축법에 의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돼서 여러 가지 특례 조치가 인정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하튼간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 규제를 최소화하는 제도고 굉장히 좋은 제도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내용들 밑에 지정의제 나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합니다.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시험에서 올해 33회 때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뒤로 넘겨보시면 행위제한, 이미 아까 배웠네.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은 뭐에 따른다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따른다. 행위제한은 뭐에 따른다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따른다. 그런 말 나왔습니까? 자, 그래 보시고.